자, 2번 신라의 삼국통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배웠는데 그 마지막에 배웠던 게 안시성 싸움. 그 이후에 그러면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는 어땠느냐? 고구려는 일단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을 거야.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는 도중에 국력 소모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이 의자왕 하면은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백제의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에 이제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신라를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자 신라가 또다시 위기를 느끼게 돼. 그래서 당시에 신라의 어떤 외교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김춘추가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었냐면은 고구려한테 먼저 갔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가지고 백제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자. 그럼 우리가 어쩌게 저쩌게 하고 조건을 제시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 파워가 강했던 사람이 누구야?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이후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랬지. 연개소문이 김춘추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지. 니네 신라가 전에 우리 고구려한테서 뺏어갔던 땅들 뭐 중령 이붕이랑 어디랑 이렇게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김춘추가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하는 것들이 성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고구려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하고 나가지고 김춘추가 당나라한테 동맹을 체결할 것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한테 우리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물리치려고 하니 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당나라가 좋다. 그럼 조건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줘서 니들이 백제하고 고구려를 물리치게 된다면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위치를 표현을 하자면 평양 지역을 관통하는 강 한 요 정도 돼요. 대동강의 북쪽을 우리 당나라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니네 신라는 대동강의 남쪽을 가져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춘추가 오케이 그럼 좋다 한 거야.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들어주기로 하면서 김춘추에 의해서 드디어 전격적으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648년 7세기 중반에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이제 당나라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발음이 안 돼. 이때부터 삼국 통일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당 동맹이 체결됐어. 그 다음 순서가 먼저 공격당한 백제의 멸망입니다. 자, 백제 멸망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백제의 상황은 어땠느냐? 처음에는 의자왕이 막 신라를 공격했다 그랬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신라의 몇몇 성을 빼앗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어. 하지만 이 백제가 이제 막판이 되니까 망조가 들었는지 지배층 귀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배층들의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의자왕도 정치에서 손을 놓아버려요. 의자왕이 말년에 가가지고는 이제 사치를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여자와 술과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오죽하면은 뭐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물론 삼천궁녀는 현실 속에 없는 약간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쨌든 의자왕이 막판에 가가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 백제의 국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해온 거야. 당시에 당나라 지원군을 이끌고 있던 당나라의 장군이 소정방. 신라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너희들이 잘 아는 김유신. 얘네들이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거지. 각각 다른 지역을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정방의 군대가 기벌포, 지금으로 치자면 충청도 논산 근처인데요. 이 기벌포에서 백제군에 맞서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자, 김유신은 어디서 누구랑 전투를 벌이게 되느냐? 백제 멸망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장수가 한 명 등장하잖아. 바로 계백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결사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계백의 결사대와 김유신의 군대가 황산벌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는 거야? 김유신 부대 즉 신라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김유신에게 백제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게임 끝난 거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하게 되면서 백제는
660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백의 황산벌 전투.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 백제 멸망.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건 백제 멸망보다 8년 후인 668년이야. 고구려 멸망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내용은 없어요. 고구려 상황 아까 말했잖아. 수나라, 당나라와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국력이 되게 많이 빠져 있었고 힘이 약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 연개소문이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연개소문이 사망을 하면서 죽고 나가지고 연개소문의 아들들과 연개소문의 형제들 사이에서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내부가 개판이 되어 있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그래서 고구려마저도 멸망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순서가 나당 동맹이 체결됐고 백제가 멸망했고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거. 그러면 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의 후예들과 고구려의 후예들이 그러면은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순히 응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 백제와 고구려의 후예들 사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은 누가 했는지 백제, 고구려 중심 인물 한번 볼 텐데 자세한 내용 필요 없음. 대신에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백제 관련 인물인지 고구려 관련 인물인지는 구분해야 돼. 자, 백제 관련 인물로는 복신, 그 다음에 도침,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풍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류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또 임존성이라는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의 주도 세력이었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거든. 이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안승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돼.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어.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한데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 알아둬야 되는데 실패의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의 분열, 의견 다툼과 세력 다툼 이게 공통적인 원인이야.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자. 백제가 멸망했고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처음에 계획대로라면 이제 삼국통일이 바로 돼야 돼. 하지만 신라를 도와주던 당나라의 생각이 바뀝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봐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백제 땅에다가 당나라가 통치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백제 땅에다가 만든 통치기구가 웅진도독부입니다. 다음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고구려의 땅에다가 역시 군사통치기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의 이름이 안동도호부입니다. 심지어는 멸망하지도 않았던 같은 편이었잖아 나당동맹. 신라 땅에까지 통치기구인 계림 도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는 건 뭐야? 아, 한반도 전체를 그냥 통으로 먹겠다라는 욕심을 당나라가 슬슬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당나라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자 신라도 뭔가 대응을 했겠죠? 신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느냐? 당나라의 태도가 바뀌는 이 시점부터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뭔가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당나라 쟤네는 남의 편이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다. 이런 의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와중에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당나라의 야심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이때의 이유는 뭐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구려가 원래 용맹스럽게 잘 싸웠고 당나라랑 고구려가 실제로 전투를 해가지고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경험도 있는 나라고 그래서 도와줬던 것 같아.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안승이 금마저라는 지역,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인데 거기다가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걸 실제로 신라가 도와주기도 해요. 금방 없어지긴 하지만. 자, 요런 식의 노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노력을 하느냐? 그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이었잖아. 이 사비성 지역에 당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비성 지역에 있었던 당나라 군사를 공격을 해서 실제로 물러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지.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전쟁 나겠죠. 드디어 나당 전쟁이 시작이 돼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정적으로 신라가 승리를 2번 크게 거둡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경기도 지역인 매소성 지역. 여기서 신라군이 대승을 한번 거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논산 지역, 충청도의 기벌포에서 신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리다라고 판단한 당나라 군사가 퇴각을 하게 되죠. 매소성 전투가 일어났던 게 675년이고 기벌포 전투가 일어났던 게 676년인데 이 기벌포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당나라 군사가 물러났어요. 이제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해는 언제였겠어요? 기벌포 전투에 승리한 676년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라의 삼국 통일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도 하면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어.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신라 삼국 통일의 한계를 써라, 의의를 써라 아주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골이에요. 먼저 안타까운 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안타까운 점을 써라 그러면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나라라는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이루었다. 거꾸로 말해서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의 국경선이 서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원산만, 여기까지 한정된 통일이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고구려의 그 방대했던 넓은 땅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영토가 불안정한 통일이었다. 요게 바로 한계점. 하지만 의의, 높게 평가할 부분은 또 평가를 해야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주적 통일의 성격이 뒤늦게나마 나타났다라는 거. 당나라와 신라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신라와 심지어는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물리치는데 협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 통일이라는 성격을 엿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최초가 중요한 거잖아. 최초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의의를 써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통일신라가 만들어졌습니다.